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다른 오토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제가 기존에 원래 390 듀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네, 이번에 390 듀크를 처분하고 이제 390 어드벤처를 새로 입양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390 어드벤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, 그리고 왜 제가 390 듀크에서 어드벤처로 기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원래 390 듀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이제 시내에서 이제 적당히 재미있게 타기에도 딱 좋고, 그리고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비나 이런 거에서도 유리하고, 차도 가볍고 여러모로 굉장히 재미있는 차였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차가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하지는 않은 차예요. 아무래도 이제 재미에 모두 몰빵이 된 차다 보니까 정말로 시내 발휘할 때 짧게 재미있게 타는 용도로는 좋은데, 조금 이제 오래 탄다던가 장거리를 간다던가 하면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.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이 없었거든요. 이제 정말 그 정도 출력만 돼도 정말 이 KTM의 390 엔진의 출력 정도만 돼도 도로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탈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침 요 390으로 또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또 있어서 관심이 생겼고, 얼마 전에 이제 KTM 한남점에 가서 시승도 해보고, 네, 그래서 고민 끝에 390 듀크를 처분을 하고 이 녀석 390 어드벤처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이제 듀크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진 점입니다. 이제 다만 듀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리를 쭉 펴는 포지션이라서 허리는 불편하지 않은데,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차량 특성이 있잖아요. 날렵하게 팍팍 튀어나가는 면, 뭐 그런 여러가지 면이 있어서 그렇게 썩 편한 차는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한 차입니다. 어드벤처인 만큼 당연히 편해졌어요. 그 대신 이제 어드벤처이다 보니까 덩치가 커지고 무게도 조금 늘어났어요. 대략 9kg 정도 듀크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. 그리고 앞휠은 이제 기존의 듀크는 17인치였지만 이 녀석은 19인치가 들어가게 되고요. 확실히 앞에 휠이 19인치로 크다 보니까 정말 앞에서 오는 승차감이나 범프는 훌륭합니다. 이제 다만 뒤만 조금 기존 듀크에서 조금만 더 좋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. 확실히 앞휠이 커지니까 앞쪽 승차감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듀크 390이나 RC390 대비 390 어드벤처는 시트고가 이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. 저는 듀크 390 같은 경우에는 양발 착지가 딱 됐었는데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까치발이네요. 확실히 높습니다. 딱 이렇게 앉아서 오토바이를 탈 때도 확실히 듀크보다 시야가 높다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에게는 좀 핸디캡이 될 수도 있겠어요. 제가 지금 174cm에 70kg 정도 되는데, 거의 까치발, 반까치발 정도입니다. 그래서 듀크에 비하면은 소폭 이제 날렵함이나 뭐 그런 면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TM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날렵하고 가벼운 차를 만드는 걸 잘하다 보니까 이런 쿼터급 멀티퍼포즈 장르 중에서는 굉장히 날렵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멀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날렵한 면이 있어요. 제 대략적으로 한 100km 정도까지는 듀크 못지않게 날렵하게 나가주고요. 이제 다만 점점 고속으로 갈수록 요 차체에 이제 덩치도 크고 지금 사이드백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이제 고속에선 공기저항을 받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소폭 느려지기는 합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
다른 이제 타 멀티퍼포즈, 예를 들어서 뭐 스즈키의 브이스트롬 250 아니면 BMW의 G310 GS,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 녀석이 월등히 잘 나가는 편이에요. 이제 BMW G310 같은 경우에는 GS 모델은 이 녀석이랑 무게는 비슷한데 거의 10마력이 더 없죠. 이 녀석은 43마력인데 그 차는 34마력이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실질적인 출력이 한 250cc 정도 느낌이 나는데 이 녀석은 정말 300cc 오버급의 느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. 브이스트롬 250 같은 경우에는 그 차는 굉장히 느리죠. 그냥 굉장히 느린 걸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듀크 390이 조금 이제 학생 시절 사춘기에 이제 까부는 남자아이였다고 한다면은, 이 녀석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20 후반에 청년 정도의 철이 든 모습으로 변모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아직 30대는 아닌 거죠. 아직 20 후반인 거라서 군데군데 조금씩 듀크 같은 면모가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그래도 철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. 이제 다른 멀티퍼포즈 장르들에 비하면은 이 차가 서스펜션이 소폭 더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. 브이스트롬 2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침대 같은 출렁출렁한 느낌이었고, G310 같은 경우에도 서스펜션이 컴포트한 편이었어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 더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은 BMW랑 KTM이랑 좀 이제 회사의 방향성이 다른 점을 유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G31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의 이제 급에 비해서 훨씬 더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차가 좀 무거운가 싶었는데 재원을 찾아보니까 이 차랑 무게가 비슷하더라고요. 그런데 타보면은 이 390이 훨씬 가볍고 날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물론 출력의 차이도 있는데 이런 차체 움직임에서도 이 녀석이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. 대신 310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더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초장거리를 간다면은 그 차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. 확실히 제가 쿼터급 멀티퍼포즈를 여러 대 좀 시승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 녀석은 확실히 좀 제 취향에 딱 맞는 녀석인 것 같아요. 다른 쿼터급 멀티퍼포즈는 기존 네이키드에서 이제 무게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출력 감소폭이 확 느껴지는데 이 녀석은 쿼터급 중에서도 가장 고출력에 속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폭이 좀 적게 느껴지기도 해요. 확실히 이 쿼터급 멀티퍼포즈 중에서는 주행 성능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쿼터 멀티퍼포즈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좀 중요시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제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제가 듀크를 타다가 이 어드벤처로 바꿔보니까 확실히 이 차량에 주는 편안함이나 뭐 피드백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듀크 같은 경우에는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팍팍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는데 편하고 조금 더 이제 물렁물렁하게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추월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어를 탁 내리고 당겨주면은 그래도 나름, 물론 이제 뭐 리터급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KTM 차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30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장비도 쿼터급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거의 이 녀석이 전자장비는 최고로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일단 ABS가 있는데 코너링 ABS가 지원이 됩니다. 기존 ABS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 중에 잡으면은 오토바이 앞바퀴가 잠기면서 팍 날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차체가 서면서 뜨는 경향이 있는데, 코너링 ABS는 그것까지 보정을 해줘요. 기울이면서도 멈출 수 있게 더 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ABS 같은 경우엔 코너링 ABS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오프로드용 ABS가 따로 있습니다. 오프로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휠에 슬립을 무조건 맞기만 하면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슬립을
좀 허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오프로드 ABS가 개입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미끄러짐을 허용하면서 정말 위험하다 싶을 때는 그래도 잡기는 잡아줄 겁니다. 이제 주로 뒤에 뒷바퀴 ABS가 이제 해제가 또 많이 되죠. 그래서 이제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촥 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있어서 혹시라도 미끄러운 노면에서 엑셀을 확 감았을 때 미끄러운 노면에서 엑셀을 확 당기면은 뒷바퀴가 미끄러질 수 있겠죠.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전자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옵션으로는 퀵시프트가 있는데 이 녀석도 퀵시프트가 현재 있는 차입니다. 네, 방금 퀵시프트를 써봤는데 네, 잘 들어가네요. 그냥 일대 땡기고만 있어도 탁 들어가니까 편하긴 편하네요. 이제는 쿼터급의 ABS에 트랙션 컨트롤에 퀵시프트에 정말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. 이런 저배기량에서도 이런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C거잭도 있어요. 그래서 별도로 USB를 장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꽂아서 사용을 하면 돼요.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네요. 그리고 전자계기판이 또 들어가 있고 확실히 여러모로 옵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서스펜션도 네, 조절식이에요. 확실히 도심부에서는 나쁘지 않은 출력이네요. 다만 확실히 고속에서는 듀크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확실히 차체가 좀 더 크고 무겁고 공기저항도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핸디가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딱 근교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범프 있는 구간에서 좀 크게 탕 칠 때는 이 녀석은 확실히 컴포트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녀석은 좀 더 스포츠 세팅인 것 같고 편안하게 타는 걸 원하시면은 이 녀석보다는 2급에서는 310GS가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요. 이런 범프 같은 걸 대응하는 능력은 말이죠. KTM은 KTM이네요. 확실히 컴포트보다는 스포츠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차 이제 홍보 영상을 봐도 어디 채석장 이런 데서 뭐 이 녀석이 물론 390이라서 큰 건 아닌데 이걸로 막 드리프트를 하고 점프 윌리를 하고 별별 걸 다 하더라고요. KTM이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천천히 달릴 거면은 천천히 달릴 게 아니라 땡기면서 휘 감으면서 타라고. 그게 KTM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390 어드벤처를 이제 좀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타봐야겠습니다. 지금 제 니즈에는 가장 잘 맞는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이제 시즌이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낮에는 또 이제 더운 날씨가 됐는데 모두들 이제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날 풀렸다고 너무 방심하진 마시고 이제
어찌됐든 안전운전 하시면서 즐거운 시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